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도 리더의 자리에서 일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항해의 등대가 되어주길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의 확실한 사실 하나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리더로서 당신이 느끼고 있을 가장 보편적인 감정. 그것은 바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들다는 압도감일 겁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관심을 원하며 당신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답장해야 할 이메일, 참석해야 할 회에, 걸어야 할 전화, 작성해야 할 평가서, 만들어야 할 발표 자료. 이것들은 그나마 간단한 일에 속합니다. 여기에 리더십에 더 어려운 과제들이 더해집니다. 아주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조직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팀원과 불편한 대화를 나눠야 할 수도 있고 조직 내에 퍼진 부정적인 문화를 바로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를 폐쇄하거나 정말 아끼는 직원을 떠나보내야 하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적인 책임 위에 당신의 개인적인 삶도 존재합니다. 당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리더로서 당신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많은 리더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수많은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간은 늘 부족하고 내 몸은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지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모든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리더의 핵심 책임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리더는 원하는 결과를 향해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집중시키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당신의 최우선 책임은 바로 관심과 활동을 목표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이끌기 어려운 관심은 종종 우리 자신의 관심입니다. 왜 자신의 관심을 관리하기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대부분의 일이 긴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바로 답해주세요. 이거 빨리 처리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긴급한 일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일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당장 처리해야 할 긴급한 일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고요. 긴급한 일은 언제나 중요한 일보다 더 요란하게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항상 긴급한 일에만 반응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조직에서 대부분의 경우 긴급한 일은 중요한 일보다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그 긴급한 외침에만 답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종류의 문제가 있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다. 긴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결코 긴급하지 않다. 물론 이 말이 100% 항상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당신이 항상 긴급한 일에만 매달린다면 중요한 것을 희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효과성의 4단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개념은 당신의 리더십, 당신의 팀, 그리고 당신의 조직 전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간단한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제가 이것을 제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린 다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만의 효과성의 4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 개인 비서팀은 꽤 오랫동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비서팀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리더 3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자 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긴 근무 시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 쏟아지는 요구가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조직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팀을 확장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경영 철학을 아신다면 저는 가능한 한 인력 충원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조직이 약간 비대한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군살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움직임과 단순함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물론 필요할 때는 인력을 늘리지만 그것이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의 단계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라고 쓰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즉 조직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활동. 다른 말로 1단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이라는 배가 가라앉는 수준의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고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적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활동. 이것은 조직의 존립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2단계 활동은 큰 의미를 갖지만 이걸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행기가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의미는 있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활동.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면 좋은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만약 하지 않더라도 조직에 심각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우리는 이것을 외부에서 시작된 우선순위가 낮은 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요청입니다.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필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우리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우리 조직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달라고 요청한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효과성의 4단계를 정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일들을 모두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리더십 역할 안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깊이 고민하지 말고 그저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노트든 펴고 타이핑하거나 써 내려가기 시작하세요. 저도 이 연습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아무런 편집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하는 일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제 업무 목록을 간단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연 및 메시지 준비를 하고 최고 리더들을 코칭합니다.
특정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를 감독합니다. 리더십 팟캐스트를 위한 콘텐츠를 쓰고 제작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직의 여러 지부들을 방문하고 발표자들을 코칭합니다. 핵심 인재 관리 및 상담도 하고 조직 내외의 주요 리더들을 만납니다. 다른 조직의 리더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기도 하고 리더들을 위한 원탁회의를 엽니다. 조직의 예산을 감독하고 매달 조직 전체의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조직을 위한 리더십 방향을 제시하고 보통 1년에 한 권 정도 책을 씁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및 전문 콘퍼런스에서 강연을 합니다. 팀원들을 코칭하고 신입 직원들을 환영합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승인하고 추천사를 씁니다. 여러분처럼 편지, 이메일, 문자에 답장합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고 다가올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그리고 제 목록의 마지막에는 이것이 적혀 있습니다. 거절하기, 거절하기, 거절하기. 수많은 외부 요청을 거절하기. 이것이 제가 하는 일들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무엇이 1단계, 즉 미션 크리티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조직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이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죠. 제가 하는 책임들 중에서 조직의 존립에 필수적인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왜 이 연습을 팀 전체와 함께 했을까요? 리더인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관심을 전략적으로 이끄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팀원들이 자신의 관심을 올바른 곳으로 이끄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제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지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올바른 결과, 원하는 결과를 향해 자신의 관심과 활동을 더 잘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은 리더십 팟캐스트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죠. 그건 사실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고 가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만 1단계는 아닙니다. 다른 지부들을 방문하는 것이라는 답도 나왔지만 그것 역시 1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발표자 코칭, 회의 주제, 데이터 분석.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미션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숫자들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1단계는 본질적으로 2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주간 핵심 메시지 전달과 조직을 위한 리더십 방향 제시입니다. 사실 주간 메시지 전달조차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1단계, 미션 크리티컬한 일은 바로 우리 조직을 위한 리더십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책임이 별로 없네요. 정말 중요한 일은 많이 하지 않는 걸 보니 당신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중요성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로 측정됩니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중요성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단계 목록에 5개 이상의 책임을 넣으려 한다면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당신에게 미션 크리티컬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해낼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셈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미션 크리티컬한 최상위에서 5가지 일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2단계, 즉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일은 팟캐스트, 캠퍼스 책임자 훈련,
데이터 심층 분석 등이 될 겁니다. 3단계, 의미는 있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일은 내부 교육 영상 제작, 소셜미디어 승인, 신입 직원 환영 행사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4단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관심이 가장 낮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4단계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시작된 낮은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는 수많은 4단계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위해 세워놓은 계획표입니다. 누군가와 만나달라는 요청, 편지나 이메일, 전화에 답해달라는 요구,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들어주고 발표를 보고 그들의 무언가를 홍보해달라는 부탁, 그들의 팟캐스트에 출연해달라는 요청, 제 경우에는 책 추천사를 써달라거나 어떤 행사에 가서 기도해달라거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의 강아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진짜 요청을 받은 적도 있는데 정중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4단계는 외부에서 시작되고 우선순위가 낮으며 보통 대응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대응입니다. 리더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발 이 말을 들어주세요. 리더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끼고, 믿고, 내면화하고, 실천하십시오. 리더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대응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낮은 단계의 활동들이 더 높은 단계의 효과성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리더로서 당신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디에 당신의 관심을 쏟을지 결정하며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제 직감으로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리더들처럼 여러분 역시 수많은 낮은 단계의 활동들이 더 높은 단계의 우선순위들을 빼앗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명백해 보이지만 그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최상위 우선순위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적어보거나 논의하거나 선언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죠. 만약 4단계라면 지금은 안 된다입니다. 3단계라면 아마도 안 될 것이다입니다. 2단계라면 아마도 될 것이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확고하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단계, 오직 1단계뿐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의 팀이 최상위 우선순위를 간과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결정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긴급한 일이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 활동은 조직의 사명과 직결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1단계 활동은 보통 장기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우선순위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보상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3단계와 4단계 일들은 더 긴급하게 느껴지고 가장 큰 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시끄럽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리더로서 당신은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감이 낮은 단계의 우선순위가 나의 더 높은 단계의 영향력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는 3단계, 4단계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천을 위한 질문과 과제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일을 모두 기록해보세요.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둘째, 당신이 하는 일을 4단계로 분류해보세요. 팀이 있다면 팀과 함께 이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미션 크리티컬한 일, 2단계는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일, 3단계는 의미는 있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일, 4단계는 외부에서 요청된 낮은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어떤 낮은 단계의 우선순위들이 나의 더 높은 단계의 우선순위들을 빼앗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 사무실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 활동들이 낮은 단계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사명과 직결된 결과를 가져오는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이 일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팀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는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옳은 리더보다 항상 진실한 리더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에